지금 2030 세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을 상담할 선배나 어른들이 정작 곁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2030 세대가 자신이 가진 고민들과 어려움을 선배나 어른들에게 털어놓으면 오히려 자식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건 네가 나약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작 2030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인생에 도움이 될 좋은 선배나 어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되게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뭘 했느냐면, 네 생각이 상대의 생각을 바꾼다. 내 생각이 상대의 생각을 바꿔요. 그럼 내가 무엇을 도움받고자 하는 것이 깨끗하면 상대도 깨끗하게 내한테 접근을 하고 내한테 필요한 말들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내가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방법으로 한다. 그럼 상대도 꼬이 갖고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선배들한테 접근할 때 내가 꼬인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는 정확하게 꼬아갖고 내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뭔가 가슴이 아파. 그럼 누구 잘못으로 아플까요? 내 잘못으로 아픈 거예요. 선배들은 아직까지 간섭 안 했는데 네 잘못으로 네가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을 내가 안 좋게 판단을 하면서 선배한테 지금 물었어요. 그럼 선배는 아주 깨끗한 질량으로 내한테 가르쳐 줄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한테 내가 불만을 갖고 달라들잖아요. 하느님이 정확하게 내한테 좋게 이렇게 응답 안 해주죠. 불만을 갖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느님한테 불만을 가지고 한다는 해서 네가 꼬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하느님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럼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잖아. 그러면 하느님한테는 내가 잘못을 찾아가지고 하느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느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못나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하니까 오 이놈 이러고 하느님이 내한테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거든요. 하느님한테 죄송함을 찾아갖고 네가 꼬이가 있다라는 건 네가 잘못이 있어서 꼬이가 있고 잘못대가 있어. 그러면 이걸 찾아가지고 내가 노력을 너무 안 했나? 또 뭐 어떻게 했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하느님한테 반항을 하면 하느님한테 몽디 맞고 몽디가 모르나? 애초리 맞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선배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선배들한테 우리는 깨끗이 다가가서 그건 네 생각. 선배한테 지금 깨끗이 오게 보이는 게 있고 네 생각으로 깨끗이 가는 게 있는데 네 거는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네가 깨끗하다 하는 거지 선배가 볼 때 깨끗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들은 또 후배한테 다가갈 때 후배들한테 차요. 왜 차이냐? 깨끗하게 안 다가오거든요. 후배가 볼 때 깨끗하게 안 다가와서 그래. 그래서 차이는 거라 이게. 우리와 똑같아. 선배도 선배가 볼 때 선배한테 깨끗이 다가가야 선배 판단으로 해갖고 깨끗하게 다가왔다고 하는 거지 네 생각으로 깨끗하게 우리는 했는데요 그렇다는 거야. 네가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는 이 불만 속에서 안 깨끗하게 갔는데요 이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가 하는 말을 딱 들으면 너는 왜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서가 답이 딱 나와. 사람은 말하는 의 속에서 너 자신을 나타내거든요. 반항심도 나타내고 잘난 척도 나타내고 네 말하는 속에서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열매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법이에요.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덜 가더라도 자연의 이치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자연의 이치법은
존재한다.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을 바르게 대했는지도 우리가 짚어보면서 연구를 좀 하면서 선배님을 접할 때 우리가 바르게 접하는 것도 찾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고, 우리는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지 않냐. 한번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노력을 내가 70%가 바르게 돼갖고 우리가 이거를 접근을 하면 절대 비틀어지는 법은 없어. 70%. 100%를 잘하는 법칙은 없어요. 그건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것들이고, 우리가 노력이라는 건 70% 가야지 이제는 이에서 바르게 이루어지는 이는 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갖고 정리하는 건 30%짜리고,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정리한 건 70%짜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접근을 하면 잘못되는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자세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선배들을 나무랄 게 아니고 선배들은 있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원래 선배는 항상 후배를 아끼고 사랑해요.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게 돼 있어. 왜? 우리가 아무리 갖추어도 우리 거를 후배한테 줘야지 내게 맞추니까.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자꾸 훈계하는 이유가 우리 거를 자꾸 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데 후배들한테 맞게 안 주는 거라.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선배는 내가 이룬 걸 후배한테 주고 가는 게 이것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가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인류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돕는 거지 후배가 선배를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존재하지 않아. 후배는 잘 다가가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선배는 우리한테 항상 준다. 이런 거죠. 후배가 선배에게 잘 다가가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가 얼마만큼 내가 솔직하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배와 저 사이에 성향 차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성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선배한테 솔직히 다가가는 거는 네가 지금은 솔직하게 다가가는데 솔직한지 안 한지 선배를 완전히 모르고 다가갔는데 솔직할까요? 그게 선배하고 통할까요? 네는 솔직하다고 해. 근데 선배가 보기에는 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지. 성향이 다르다? 시간을 길게 선배를 상대해 봤으면 성향까지도 전부 다 체크했겠죠. 시간 짧게 해서 빨리 얻으려고 하니까 여기는 정확한 법이 없습니다. 네가 잘한 게 아니다. 네는 지금 솔직하려고 했던 게 네한테 맞게끔 솔직한 거지 선배한테 맞게끔 솔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배를 연구하지 않았고 선배한테 다가가는 법칙을 몰랐고 모르면서 네 판단으로 계산을 해갖고 솔직했다는 거죠. 요래 돼도 이제 그럼 나는 솔직했으니까 될 거냐?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는 왜 하느냐 하면 상대가 이해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 혼자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네 안에 있는 거라. 상대한테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가 이해되게 해야지 그것이 쓸데 있는 말이고 쓸모 있는 말이 돼요. 상대한테 이해 안 되게끔 말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했어야 돼. 그러면 다음 기회라도 있어. 우리는 말을 할 때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상대를 위해서. 근데 위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 깊이를 모르고 또 상대를 위해서 했다 그래. 네 기분 풀어놓고 상대를 위해서 했다 그러거든요. 상대를 모르면 상대한테 뭐를 주려고 하지 마라. 상대를 충분히 알 때까지 조금만 더 노력을 해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사귀어지는 게 한꺼번에 지금 3년 뒤에 줄 거를 사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앞에 사귀었고 어떤 사람은 그 뒤에 사귀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사귀었고 이 사귀는 순번이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인연을 하느님 그래 주니까.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하고 3년 동안 노력을 하니까 노력을 했는 데서 제일 앞에 인연 준 사람한테 도움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면 내가 여기서 확장이 막 되는 거죠. 사람한테 도움되는 게 얼마나 내한테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사람한테 도움되는 행동을 하고 나면 일어나는 이 환경이, 반응이 나를 즐겁게 한다. 이걸 보고 고생 끝에 낙을 얻는다. 즐거움이 온다. 즐거움. 그렇게 해서 이게 즐거움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 앞에는 즐거움이 이제 일어날 만큼 상대한테 행하고 상대한테 도움되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걸로 가고 그 다음은 그 다음 걸로 가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인연에 쭉 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부터 상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내 앞에 지금 만난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솔직하게 해갖고 상대가 좋은 방법으로 돌아오게끔 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꾸준히 노력해라.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그 사람들하고 바르게 교류하는 원리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면 3년 뒤에는 물리가 터져서 한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게 2사람 되고 3사람 되고 번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년 노력도 안 하고 갑자기 그 사람을 내가 이롭게 하는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예. 한국의 집값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2030 세대들은 이러다가 평생 내 집을 가지지 못한다는 생각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영끌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서 기준 금리가 급상승해 이제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내기도 급급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제 상황에서 2030 세대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현실을 이겨내야 할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연끌을 해갖고 욕심을 낸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욕심내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게 처벌받는데 뭐가 그리 잘못된 거예요? 내 환경에 돌아오는 일을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건 제자리 돌려보낸다고 이 스승님은 15년, 20년부터 그 소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걸 억지로 잡았다. 그게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이건 100%. 네 환경에 왔을 때, 이럴 때 이걸 잘 취해서 활용하라. 이거는 지금 연끌을 해가지고 사등원을 활용한 게 아니에요. 투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 암호화폐, 이런 건 투기한 거지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니 잘 활용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왔을 때 잘 활용했더라면 넌 절대 손해보기 안 합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고속 성장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되고 싶어서 했다든지 정확하게 네 거 다 뺐습니다. 어떻게 뺏어도 다 뺏는다. 그래갖고 너는 앞으로 폐인이 돼요. 그쪽에만 헤매게 되고 그거는 결국 폐인을 만듭니다. 이렇듯이 지금 앞 세대의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는 잘못했다라고만 보면 안 돼. 우리의 속성을 다 끌어냈다. 국민들의 나쁜 심부를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 끌어내게끔 지금 활동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드러났고 이제 이런 일이 터졌고 터져가지고 다 어려워질 사람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다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시작을 했다. 어려워지는 시작. 이것이 엄청난 여파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때까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계세요. 잘못했잖아요. 자꾸 이 빵을 찍는 사람부터 니부터 뚫어 패볼 테니까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나라가 해결해 줍니다. 근데 이것을 뭐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 죽여라 이거 니부터 죽어. 시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모순은 빨리 일어나야 빨리 고치거든요. 이 모순은 끌어내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서 어떤 모순? 우리가 좌파 우파가 싸움에서 일어나는 모순. 이건 몇천 년 동안 좌파 우파가 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포장을 했느냐면 여기다가 보수 진보로 포장을 했어요. 우리는 지식을 기본은 갖췄기 때문에 진보가 하나도 없네? 보수가 하나도 없네? 좌우파는 아주 고도적으로 성장을 해갖고 싸우네? 이 모순을 끌어내기 위해서예요. 이 나라에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보수는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보는 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이끌므로써 우리 국민이 살기 좋게 해주는 여기 진보입니다. 진보는 절대 이 나라를 쟁취하려고 들지 않아요. 이 보수는 내가 이걸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 나라를 맡긴 걸 어떻게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수는 나라의 책임자고 진보는 나라의 책임자들이 잘못하는 거를 이걸 바르게 잡아갖고 잘하게 만들어드려서 이것이 국민한테 시너지가 내려서 국민을 잘 살게 해줘. 요렇게 하는 게 진보예요. 이런 거는 진보는 지식인이 하는 것이고 보수는 경제라든지 살림하는 분들이 이 보수란 말이에요. 나라를 책임지는 거는 보수가 지지 진보가 안 져요.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진보는 그 나라 밑에 살아나가는 국민들이 아주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게 진보거든요. 잘못을 막 이렇게 지금 나무라는 거, 그 세상을 불평불만하는 거, 세상에 뭐 이렇게 막 디빌라고 달랐다는 거, 이거는 지식인이 진보가 돼야 되는데 지식인들이 무식하게 돼버린 거예요. 무식한 자는 세상을 헐뜯습니다. 지식인은 세상을 헐뜯는 게 아니고 세상을 연구해요. 여기 다른 거죠. 처음에 젊을 때는 같이 지식인인 줄 알았더니 조금씩 투쟁을 하다가 보니까 지식을 성장을 시키지 못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지식인, 이건 시대가 지나가니까 여기에 못 따라가갖고 무식한 놈이 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게 항상 무식한 짓을 해요. 싸움하고 패거리로 누굴 또 모략을 할라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요. 즐거운 인생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그냥 놓고 지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거를 유심히 보면서 세상에 달라 들어가고 해결하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연구를 이때까지 한 사람들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죠. 안 한 사람들은 걔 안 쳐. 이는 위기가 와도 안 한 사람들은 걔 안 차나요. 근데 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힘든 일이 있는 것도 힘들면 아주 쥐죽은 듯이 해야지. 내 잘못이 맞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친다. 니부터 죽어요. 이제 엄청나게 힘든 일이 지금 앞으로 와요. 하지만 이걸 쥐죽은 듯이 우리 잘못을 뉘우치고 조금씩 모여갖고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발표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잘못했던 거 젊은이들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거 해요. 요새 조금 하는 게 뭐냐면 그 회생 뭐 이런 하는 사업 이런 걸 국가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분들이 모여서 힘을 정부에다 주면 좋죠.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잘못임을 이 국가의 대통령께서 용서하시고 조금 이렇게 해갖고
길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 각오로 뭔가가 이 성명서가 좀 나오면 국가가 당신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에 이 명분을 주니까 어디 험한 잡히고 너희들을 도울 수 있다. 왜? 우리 이 젊은이들은 성장하는 쪽에서 어떤 길을 못 찾아주는 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아끼고 앞으로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기성세대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박사들이 그런 것들 전부 다 모여서 우리 젊은이들을 구해주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힘을 정부에다 주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세금을 거기에다 써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겠죠. 우리 젊은이들이 연끌을 하던 그 모임을 한번 모아봐야 돼요. 해갖고 어려워진 사람들부터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런 성명서도 하나 만들어내고 우리가 국민 앞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앞으로 세상을 널리 우리가 배우고 갖추어서 나라의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도 한마디 해준다면 최고 1등 국민이 됩니다. 지금 이게 손해본 거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최고 젊은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 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지금 이 행동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가. 이러한 우수한 민족은 이래서 난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해가 조금 됩니까? 와 사랑의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고 가득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그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지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가 질문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뭐든지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 캐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내 질량이 모자라면 윗단계 캐에 못 들어갑니다. 풍요가 있는데 풍요를 누리려면 내가 답답한 게 없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보여요. 내가 힘들면 내 앞에 꽃이 있는데 저 꽃 있는 거는 아는데 꽃의 그 깊이를 몰라요. 내가 깝깝하고 힘들면 저게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음악을 그래 좋아하던 게 그거보다 더 깝깝하잖아요. 음악이 시끄러워요. 근데 내가 좀 차분해지니까 음악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렇도록 우리는 내 환경이 무엇을 접하고 있는 거지 세상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파트너가 만나졌는데 대화가 잘 통해요. 너무 깊이 있는 대화도 통하고 잘 통합니다. 우린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참 즐겁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즐거운 게 없어. 근데 대화가 갑자기 안 통하고 끄끄부리해. 내가 말하기가 좀 그래. 어디가 자꾸 숨기기 시작을 해. 이제부터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왜? 내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바르게 운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 그러면 뇌를 갖추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지식, 진리. 내가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춘 거 압니다. 하지만 이치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한테 주어진 환경을 풀 줄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정법 강의에 들어가서 100일만 열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거 제목만 듣고 싶은 그런 생각되는 단어만 치면 나옵니다. 그 정도는 돼요. 100일만 열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시간 나는 만큼. 재밌으면 자꾸 더 듣겠죠. 100일만 딱 듣고 나서 이 말을 하면 돼요. 얼마나 질량이 달라졌는지 100일 만에
우리가 너무 편중된 지식을 갖췄다는 거죠. 사회는 이만큼 알면 이만한 힘을 쓸 수 있고, 이만큼 알면 이만한 힘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한 군데만 지금 갖추면서 일어나가지고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홍익 인간 지도자들은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경영하지. 인류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인류를 경영하고. 내 앞에 사람을 알 수 있는 만큼은, 대화가 될 만큼은 내가 갖추어야지 내 모지됨이 상대가 말할 때 들리는 거죠. 이래서 서로 상생하게끔 만나거든요, 사람은. 그 사람 말은 내가 무시하고 내 말만 할 줄 안다면 나는 에너지가 계속 고갈됩니다. 상대 말을 들을 게 있어 들을 때 나는 자꾸 차이거든요. 질량이 차이다. 이제 질량 차이는 것이 내 영혼의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근데 육신은 보이는데 영혼은 왜 안 보일까? 육신은 물질 에너지고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라서 보이지 않아요. 왜? 물질로 지금 이루어진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세계를 찾으면서 내 영혼과 내가 결합할 수 있는, 내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다른 영혼과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짧은 시간에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정법 강의에 들어가서 아무거나라도,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까, 만나기 전에는 그 유튜브에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뜩 들어가니까 이상한 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탄이다 이거 하고 대판 덮어버려요. 보지도 듣지도 안 하고 사입이라 그런다고. 나는 이런 거를 가르치고 같이 논하던 사람이지, 나는 신을 믿으라 한 적도 없고 신을 바르게 알자라고 가르친 거는 있습니다. 왜? 5만 사람이 내한테 다 와서 다 물었으니까. 신에 빠진 사람도 묻고, 무슨 예수를 믿던 사람도 와서 묻고, 목사도 스님도 다 내한테 와서 물으니까 그 사람이 묻는 거를 대답을 하니까 신 이야기도 했고 이런 걸 한 거지. 나는 어떤 신을 믿으라 말으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과 상대 신이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게 인연이다. 그 우리가 네 앞에 주는 신도 바르게 대하지 못하면서 허공에 보지 못하는 거기에다가 매달리는 걸 지금 또 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내가 뭐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났으니까 내가 도움되는 건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우선 간에 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운단 말인가.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100일만 내 시간 나는 대로 점검도 해보고 한 100일 동안 이래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도움될 만한 걸 물어서 이런 걸 물어야 되겠다. 이만한 사이즈는 되겠다 이분이. 이럴 때 물어가면서 우리 하나하나 땁시다. 이게죠? 예. 저는 이제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만족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에 좀 만족을 하고 다음 스텝을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계속 뭔가 불행한 것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행복하다는 느낌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마음에 뭔가 질량을 좀 채우게 되면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지 조언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가 기복이 시다는 거죠. 세고 감성이 막 이래 나올 때는 나오고 우울할 때는 우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내가 지금 가지는 욕심의 욕망은 큽니다. 욕심과 욕망은 크다라는 것은 질량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질량이 좋지 않은데 큰 욕심 못 가져요.
근데 이거는 큰데 내 영혼의 질량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지식과 진리를 조금 담아. 이것이 지금 정법을 듣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국민들하고 같이 공부하던 것들이 내한테 필요한 게 지금 다 있어요. 제목만 치면 쭉 나올 테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듣고 또 다른 걸 치보니까 또 나오면 조금 내가 제목이 들을만하고 재밌겠다 싶고 몇 개 듣고 이런 식으로 조금 들으면서 시간 조금만 가면 지금 말씀하시던 게 없어집니다. 내 영혼의 질량이 약하면 분별력이 약해지고 분별력이 힘들어집니다. 이래 되면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내 영혼의 질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식과 진리를 이 사회로부터 우리가 이때까지 있는 걸 좀 알아야 그걸 흡수를 해야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는 것은 세상에 인터넷에 나오고 뭐가 전부 다 이 지식은 공유하는 시대라. 이거는 내보다 더 잘 알 테니까 다 흡수해도 나는 지금 여기서 뭘 더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거. 요런 것들을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어라.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 하고 그러고 세상에 나왔다라고 자신 있게 이러한 질량의 세상에 나와서 그 소리 할 정도면 무언가는 갖고 나온 사람이 맞겠지 하고는 물을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보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면 지금 오늘 같은 이러한 것은 풀려버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